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제자 최주인을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직 미러 아트 아시죠? 몇 년 동안 계속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매직 미러 아트를 만들고 개발했던 제자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매직 미러 아트가 붐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저희들이 네일 그랜마에서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직 미러 아트 매년 붐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여름마다. 여름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네. 매직 미러 아트가 샵에서 잘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감하기 시작했어? 이제 몇 년 됐잖아요. 나온 지가. 음. 근데 주변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샵에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는 같은 네일인으로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손님이 어느 날 사진을 갖고 오신 거예요. 매직 미러 사진을. 그래서 이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젤이에요? 아니면 뭐 이건 호일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매직 미러라는 아트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시술을 하면서 이게 손님들한테까지도 많이 알려졌구나 라는 걸 그때 체감했거든요. 그럼 수인이네 샵에서는 여름마다 어느 정도 손님이 매직 미러 아트를 찾아? 사실 나는 매년 하거든? 네, 내가 저도. 너네 샵에 가서 매년 하잖아. 네네네. 그런데 손님들은 어떤지 완전히 나는 매니아가 됐거든. 네네, 맞아요. 매직 미러 아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시면 보통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한 10분 중에 3분 정도는 매직 미러를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걸 하다 보면 되게 꾸준히 하게 돼요. 예쁘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직 미러 아트뿐만이 아니라 네. 매직 필름을 이용한 네. 매직 미러 아트 같은 네. 신박한 아이템을 갖고 왔다고 들었어. 네, 맞아요. 매직 미러는 이제 몇 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샵에서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제가 듣기도 들었는데 색깔이 워낙 종류가 다양한 재료여서 이걸 사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아트를 또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쁜 아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고 매직 미러 아트 특집이니까 살롱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롱웍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출발! 정말 많은 아트가 샘플로 마련되어 있구나. 네,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 예쁘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는 일단 이 매직 미러라는 기본 아트 하나를 준비했고요. 네.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아트들이거든요. 이미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이것과 함께 또 필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아트를 또 다른 걸 준비했는데 그냥 그리는 호피 아트는 너무 예전부터 많이 했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필름으로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네, 패디에도 하기도 괜찮고 손톱에도 하기도 괜찮고 포인트로 하나만 해도 괜찮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매직 미러를 하실 때는 바탕 칼라를 깔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 이유는 필름이 들어갈 때 이 큐티클 라인이나 손톱 끝쪽 후리 엣지 라인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곡선 형태여서 필름으로 깨끗하게 꽉 메꾸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 네, 그래서 꽉 메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틈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필름으로 다 채우려고 하시면 이게 중간에 리프팅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색을 꼭 깔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루 컬러의 필름으로 매직 미러를 할 거기 때문에 블루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한 번만 발라? 자연 네일이 너무 얇은 경우에 2번 바르고. 네, 2번 바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색이 좋은 젤이라고 하면 그냥 한 번만 바르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 하는 동안 매직 미러를 할 필름을 재단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샵에서 통에 넣어놓고 사용하거든요. 필름을 보시게 되면 살짝 얼룩얼룩 물방울 네네. 있네.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필름이 얇아요.
진짜 얇다. 네, 정말 얇아서 그래서 조심해서. 근데 아트를 했을 때는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두께감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써.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트든지 머레이를 두껍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탑젤만 얇으니까. 발라도 충분하다는 네네네. 거지. 재단을 하실 때는 잘린 필름의 폭이 너무 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톱과 발톱에는 굴곡이 있어서 이 폭이 너무 넓게 해서 올려버리면 구겨지겠다. 구겨지거나 아니면 이제 부착하고 나중에 뗐을 때 이게 약간 우글우글 네, 빈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예쁘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해도 2mm? 무조건 2mm 안쪽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2mm 정도 생각하고 일자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를 때 다 똑같은 크기로만 자르는 게 아니라 뭐 2mm짜리도 있고 1mm짜리도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도 같이 한꺼번에 재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규격 사이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자르면 되겠네. 2mm 안쪽으로. 네네, 2mm 안쪽으로만 적당히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고 재단한 필름을 올려주기 전에 칼라 발랐던 여기에 미경화제 남는 묽은 클리어 젤을 한번 얇게 발라줄 거예요. 네. 근데 이 묽은 젤은 너무 긁듯이 얇게 바르셔도 안 되고 너무 흥건하게 양을 많이 바르셔도 안 되거든요. 항상 적당 양이라는 게 어렵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몇 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유는 이제 이 위에 필름을 올릴 건데 양이 너무 많으면 필름 위로 젤이 넘쳐서 나중에 작업할 때 불편하고요. 너무 또 얇게 발랐을 경우에는 안 붙어? 네, 필름이 깨끗하게 안 붙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먼저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해도 되고 뭐 오른쪽부터 해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운데에 재단한 필름 중에 가장 넓은 필름을 가운데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필름이 얇아서 밑에 젤이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큐티클 조금 띄었네. 네네. 큐티클을 조금 띄운 이유는 오버레이를 다 해도 약간의 리프팅이 올 수가 있어요. 너무 바짝 붙였을 경우에 손을 사용하다 보면 알겠어. 그래서 큐티클 라인이나 사이드는 조금 남겨놓고 올리시는 게 좋고요. 가운데를 먼저 올려준 다음에 네. 점점 사이드로 옆쪽으로 다른 필름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또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필름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 안 돼요. 밑에 젤이 아직 굳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다니듯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필름과 필름 사이로 젤이 올라와서 나중에 안 뜯어지구나. 네, 안 뜯어지거든요. 사이드로 갈수록 큐티클 라인이 라운드 형태가 되거든요. 네. 이쪽이 샘플을 만드실 때 팁에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 손이나 발톱에 할 때는 큐티클 라인이 동그랗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사선으로 필름의 끝을 이렇게 조금 사선으로 잘라주는구나. 좀 잘라주는 거예요. 코너를 돌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이걸 자대고 맞춘 것처럼 자르시지 않으셔도 맞아요. 여기 큐티클 라인에 살짝 잘린 거를 여기다 올리면 눈대중으로 잘라도 어느 정도는 다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갈수록 점점 작은 사이즈를 좀 폭이 좁은 애들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도 조금 남겨놓은 상태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바른 거거든요, 칼라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올리셨으면 핀셋으로 한 번씩 이렇게 콕콕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붙었나 안 붙었나? 네, 혹시 모르니까 굴곡이 심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를 완벽하게 해주고 큐어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 앞쪽이 지금 없잖아요, 밑에가. 손톱이 그래서 없지? 네, 이쪽을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내지는 프리 엣지에 이렇게 딱 밀착되도록. 네, 내지는 이렇게 이런 쪽에 굴곡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콕콕 핀셋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눌러준다든지?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꿀팁은 여기 밑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고객님이 기계에 손을 넣었을 때 이게 들릴 수가 있어요, 끝쪽이. 그러네. 이게 여기가 기니까요. 근데 그러네. 그렇다고 여기를 또 다 재단해서 올리기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핑큐어를 핑큐어로 쓰는구나. 핑큐어로 살짝 한번 앞쪽을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기계로 넣는 거예요. 제 기계로. 손님 손 딱 잡아가지고 앞쪽은 핑큐어로 네. 큐어링 일단 해주고 램프에 넣는 거구나. 네네. 정말 꿀팁이네.
금방 큐어링 했잖아. 네네. 큐어링 타임이 어느 정도 됐어? 큐어링 타임은 LED 램프에서 1분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젤보다는 네. 한 30초 정도 더 하는 거네. 네, 왜냐면 투명한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필름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비투가가 딱 되니까. 네, 필름 자체가 불투명한 컬러로 돼 있는 거는 필름을 뚫고 빛이 들어갈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분이면 충분해? 1분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난 1분 20초. 이렇게 해서 큐어링을 지금 했는데 이 밑에 없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집게로 잡고 젤을 떼주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 아니 이때가 제일 또 기분 좋다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코팅지만 남고 필름이 여기 손톱에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박수가 절로 나와요. 맨날 이것만 보면 신나. 척척 떼어지니까. 필름이 얇으니까 굉장히 잘 떨어지고요. 어머머머머. 이렇게 딱 끝. 이 방만 남고 와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진짜 예쁘다. 거기다가 필름 자체가 원래도 얇은데 이렇게 코팅지를 제거해준 상태에서 오버레이를 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얇겠어? 네, 더 얇아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지. 밀착도 착 되고.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여기 손톱 끝쪽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너무 필름이 꽉 채워지면 여기 부분이 특히나 많이 리프팅이 오더라고요. 그냥 젤만 했을 때도 손을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여기 리프팅이 자주 오잖아요. 근데 필름이 있다 보니까 더 쉽게 이쪽으로 리프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에 할 때는, 손발에 할 때는 이쪽을 좀 갈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 때 어떻게 가냐면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부드러운 파일로 이렇게 파일을 뉘어서 이렇게 뉘어서 각도를, 각도를 이렇게 안쪽으로 손톱 쪽으로 뉘어서 필름만 갈아주는 거예요. 어차피 바탕 컬러를 발랐기 때문에 조금 필름이 갈린다고 해도 그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필름만 갈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먼지를 표시도 안 난다. 네, 깨끗하네. 이렇게 하고 오버레이를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좋은 클리어 젤 대용으로 쓰는 젤이 있어요. 그걸로 한번 오버레이를 가볍게, 두껍지 않게, 두껍지 않게 오버레이를 해주고 그 후에 탑젤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한번 발라봅시다. 네, 일반 클리어 젤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마무리가 뚱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클리어 젤 대용으로 사용하는 유지력이 좋은 젤인데 얇게 발라도 괜찮거든요. 쏙도 잘 되고. 그래서 끝에 아까 갈아줬던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사이드랑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발라준 다음에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네. 탑젤만 바르면 끝이네? 네, 맞아요. 다 했네? 네, 이게 끝이에요. 밑에 아트 한 거랑 같이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노나이프 탑젤을 한번 발라줄 거예요. 베이스 바르고 젤 폴리시 바르고 그 위에다가 얇은 클리어 젤 바르고 거기에 필름하고 다시 유지력 좋아지는 젤 바르고 탑젤. 6단계야.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손톱, 발톱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두께감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옆으로 좀 이렇게 보여줘봐. 얇아. 이게 필름이 얇아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큐어링 해야 되잖아. 네. 탑젤 바르고. 네, 맞아요. 그러면 큐어링 하면서 우리가 보여드릴 다른 아트를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할까? 그럴까요? 네. 마지막 큐어링 타임은 노나이프 탑젤을 사용했기 때문에 2분에서 3분 정도 충분히 넉넉하게 큐어링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보여드릴 신박한 아이템 알록달록 호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호피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했던 아트 중에 하나가 호피인데 좀 더 색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필름을 사용해서 호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도 필름이 들어간 거고 이것도 필름이 들어간 거거든요. 오늘 우리 무슨 색? 저는 최애 퍼플을 최애? 네. 퍼플? 네. 이게 약간 핑크색인데 핫핑크색인데 이름이 퍼플이라서 제가 퍼플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시작해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바탕을 이제 다른 색을 바르셔도 상관없는데 화이트처럼 밝은 색을 발라야 필름의 색깔이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를 일단 하겠습니다. 발라볼까?
같은 베이스 했다 생각하고 우리는 화이트 하는 겁니다. 손님한테 할 때는 화이트 2번 발라? 1번 발라? 이건 2번 발라요. 우리도 2번 바르자. 네, 큐어링 하겠습니다. 네, 30초만 하면 되죠? 네. 매직 미러 아트를 했을 때는 이제 바탕을 한 번만 발랐잖아요. 근데 요거는 필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탕을 2번 바를 거예요. 네. 한 번 더 화이트를 발라줍니다. 큐어링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피 아트를 하기 전에 바탕 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이스 젤을 한번 얇게 발라줄게요. 큐어링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피 아트를 할 때 부분적으로 클리어 젤을 또 한번 올릴 건데요. 그래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경화 젤을 한번 닦아줄 거예요. 네. 가볍게 미경화 젤을 닦아줍니다. 네. 호피를 하고 싶은 그 모양대로 클리어 젤을 올려줄 거예요. 네. 어떻게 올리느냐면 양을 너무 많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점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살짝 올리면 두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약간 누르듯이. 네, 무늬를 만들어준다. 네, 근데 너무 또 누르면은 그 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양을 적게 떠서 내가 호피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클리어 젤을 살짝 묻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피가 생겼으면 하는 부분에다가 클리어 젤을 살짝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손톱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고 발톱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큰 것도 좀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네,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호피 모양으로 원하는 부분에다가 클리어 젤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렇게. 일단 필름을 좀 찍어보면 명확하게 호피 문양이 나오겠네? 네, 맞아요. 그럼 큐어하면 되나 이제? 네네. 큐어링 타임이 너무 길면 잘 안 찍힐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면 돼요? 5초 미만만 5초? 하시면 돼요. 네. 네. 젤이 어떤 젤이냐에 따라서 미경화 젤이 남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미경화 젤을 닦으셔도 되고 안 닦으셔도 되는데 선택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고 저는 한번 닦을 거예요. 네. 박박 닦아? 아니면 살짝? 아니요, 살짝. 약간 쫀득이가 남아야 되는구나. 네네. 정말 조금. 네, 이렇게 살짝 닦은 후에 이 필름을 그냥 손톱 이 폭보다 살짝 크게 잘라주시면 돼요. 크게 잘라주는 이유는 손톱 사이즈에 딱 맞게 자르면 모자랄까봐? 아니요, 찍기가 불편해요. 찍기가 힘들어요. 집어서 찍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거든요. 집을 폭도 필요하고 네. 찍을 폭도 필요하니까. 필름을 이렇게 잡고 네. 이 호피 무늬를 내준 이 클리어 젤 위에 이렇게 붙였다가 떼면 돼요. 오. 그럼 이렇게 찍혔죠? 네. 그리고 다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로 바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네. 통젤 사용하네. 네. 필름의 이 주변 부분을 한꺼번에 가리려면 통젤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 라인을 편리한 거 네네. 사용하시면 되죠. 뭐 네. 갖고 계시는 것들 중에 그래서 살짝 도톰한 라인 브러쉬에 젤을 묻혀서. 네, 젤을 묻혀서 호피 무늬 하실 때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문양을 그릴 때도 너무 세게 막 딱딱딱 이렇게 하면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호피 테두리를 약간 연결된 듯 안 된 듯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트를 보시면 전 중간에 글리터를 조금 더 사용했어요. 글리터를 좀 더 사용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더 반짝이는 느낌이 나니까 이거는 고객님의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무늬는 호피가 아니라 바둑이 무늬 같은데 그런가요? 아주 귀여운데. 이게 무늬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날렵한 호피 무늬를 원하시면 테두리를 조금 얇게 그리고. 네, 얇으면서 날카롭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건 난 너무 무섭다, 호피가. 그냥 귀여운 호피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난 둥글둥글하게 강아지처럼 하는 그려주시면 게 좋은 돼요. 것 네. 같아. 큐어링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오버레이를 두껍게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필름의 주변 부분을 젤로 감싸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네. 테두리를 그려줬기 네. 때문에 그냥 탑젤 한번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미경화가 남지 않은 노나이프 탑젤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인데요. 이 아트를 열 손가락이나 열 발가락이 하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아트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배경 색깔? 여기 필름에 들어있는 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핫핑크 느낌이 나는 필름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핫핑크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지금 바탕에 화이트를 흰색? 깔았으니까 네, 화이트를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름과 조화로운 색으로 옆에는 그냥 간단하게 연출을 하셔도 포인트가 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네.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 호피 무늬라고 했지만 바둑이 무늬와 매직 미러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아트죠. 올여름에 이것으로 돈 좀 벌어볼까요? 네, 좋지요. 우리 매직 미러 아트 그리고 매직 필름을 이용한 호피 무늬 여러분들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수인아 같이 인사할까?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